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오늘 제주 앞바다는 파도가 좀 거셉니다. 더위는 여전하고요. 지금 난리가 났다고 전해지고 있는 새만금 잼버리를 바라보는 만평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SNS에 돌고 있는 밈과 보기 꺼름칙한 사진들도 함께 소개할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굿모닝 충청의 설아백 화백님의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이젠 온 세계가 다 아는 오징어 게임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패러디하고 있는 그림이죠. 표현상 인상적인 게 여기 영희 로봇의 손목을 보시면 부위별 연결부가 살짝 노출돼 있죠.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요소들이 이게 로봇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풍부한 표현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장의 그림이 움짤로 올라와 있어요. 이런 점도 요즘 만평이 새로운 형식을 모색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내용은 그림 두 장을 펼쳐놓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제목은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잼버리 게임입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가운데 스카웃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서 있고 영희 로봇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칩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아이들이 온열 질환으로 다 쓰러져 있고 영희 로봇은 거기 생수 갖다 주랍니다. 자, 잼버리는 전 세계 스카웃 청소년들이 모이는 100년이 넘은 유서 깊은 행사고 이번에는 159개국에서 참여 인원만도 43,000명이 넘는 대규모 국제 행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엄청 덥잖아요. 그젠가 대통령 부부가 개막식에 참가하고 자, 이튿날에 벌써 4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온열 질환으로 쓰러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뭔가 좀 이상하다 싶기 시작했죠. 그래도 저는 비판 여론들이 너무 왕왕거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제 행사 잘하기로 소문난 나라잖아요. 어느 정권이건 간에 일사불란한 한국 관료 조직의 실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도 순진한 생각이었나 봐요. 잼버리의 뜻은 아메리카 원주민 말로 유쾌한 잔치, 재밌는 놀이라고 하는데 완전 지금 죽냐 사냐 생존 서바이벌이라고 하죠. 새만금 매립지, 여기 낮에는 햇빛이 내리쬐는데 나무가 없어서 피할 그늘도 마땅치 않고요. 원래는 농지로 쓰려고 경사를 안 줘서 물이 흥건한 늪지래요. 그러면 밤엔 이제 모기가 창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게차가 뜨는 그 플라스틱 팔레트 있잖아요. 그걸 깔고 텐트를 치는데 그조차도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이 모기밭에서 노박이로 첫날을 보낸 애들도 있다고 하죠. 자, 벌레 물림 환자가 온열 환자보다 많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조롱의 밈이 돌고 있습니다. 자, 영화 캐스터웨이에서 무인도에 고립된 톰 행크스 사진을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무릉덩이에 합성한 겁니다. 이게 장난스러운 짤이지만 절대 과장은 아닌 모양이에요. 잼버리 참가 대원들이 막 이런 사진들을 올리고 있어요. 끔찍하죠. 자, 이건 벨기에 단원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이라는데 끔찍하죠. 자,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자, 행사장이 길이만 6km랍니다. 자, 이런저런 프로그램 참여하려면 셔틀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 기다리다가 너무 더워서 해골이 될 지경이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미 예견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세계 잼버리 관련해서 아까 제가 이게 세계에서 한 20여 개국에 한 4만여 명, 4만에서 4만 5천 명이 오는 세계적인 대회입니다. 정말 중요한 대회인데 10달 앞두고 지금 중안부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의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이 PT 한번 보십시오. 세계 잼버리가 8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사이에 열립니다. 예? 네. 이게 지금 올 8월 첫째 주, 둘째 주 사이에 있는 세계 잼버리 애정부지에 장마가 와서 배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자갈이 따질 없는 게 아니고 폭염이나 학부 대책, 이산화탄소 대책, 그다음에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또 아마 세계적인 계획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있을 겁니다. 관광객이 한국시설 대책, 또 영내외 프로그램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 좀 과정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전 세계 청소년들과 전 세계 대회, 전 세계에서 다 바라보고 있는 대회가 정말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제가 꼭 책임지고 잘 이관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어려웠다고 변명을 하지만 2015년 야마구치 잼버리도 비슷한 간척지에서 했어도 이렇게 난장판은 아니었다고 하죠. 자, 깡촌에서 잘 치른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껄끄러운 일본이랑 같이 해야 했던 한일 월드컵 등등
뭐 언제는 우리가 안 어려웠습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망신살을 뻗치고 욕을 먹는 이유가 폭염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사진은 뭘까요? 체코 자원봉사자 한 분이 올린 사진입니다. 자, 자원봉사자들한테 이런 걸 식사라고 줬답니다. 이 사진은 아이들이 받은 곰팡이가 핀 구운 계란이랍니다. 자, 이거는 어제 지급받은 점심이라고 하고요. 자, 이 행사 참가하는데 무료도 아니래요. 미국 기준으로 항공료까지 포함해서 700만 원씩 내고 온 행사라는데 재래식 화장실에 이런 음식 받으면서 땡볕에 모기한테 실컷 뜯기다가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인상만 잔뜩 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건 샤워실이라고 하는데 물이 안 빠져서 장화를 신고 샤워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화장실 사진은 너무 끔찍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행사장 독점업체 GS25 편의점이 두루마리 휴지 2개를 4,000원, 3kg짜리 얼음, 시중가 4,000원짜리를 7,000원에 파는 등 K바가지라는 말이 나오면서 비난이 쇄도하자 가격을 내렸답니다. 자, 이 행사에 국고가 3,000억 원이 투입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3,000억 원짜리 국제 개망신, 혐한 제조 축제가 돼버린 잼버리.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 만평입니다. 자, 어떤 기자회견을 그냥 클로즈업 하기만 한 그림입니다. 무슨 상징이나 비유, 과장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대로를 그린 그림입니다. K-팝이 이렇게 있어서 청소년들이 앉아있다가 이렇게 그 K-팝을 하면서 조금 즐겁게 한다고 하면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나. 첫날 개영식에서 108명의 환자가 나오고 의료시설이 포화돼서 난리의 조짐이 시작되는데 그때 나온 주최 측의 변명입니다. 애들이 K-팝 공연 보고 막 흥분해서 열심히 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환자가 450명으로 늘고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 명이 나오죠. 외신에서 불안한 소식들이 막 날아오고 영국 대사관에서 외교관이 현장에 내려오고 미국 애들은 행사장에 입소를 안 하고 평택 미군 기지에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도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만족하는 참가자도 많은데 언론이 너무 편향적이다. 원래 스카우트 정신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라느니 전북 도의원 한 사람은 다른 나라 애들은 재밌게 잘 즐기는데 한국 애들은 귀하게 자라서 불평이 많다는 이런 망언까지 남발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제 급기야 가장 많은 4,500명의 참가자를 보낸 영국이 현장에서 퇴소를 결정하고 뒤이어 미국, 싱가포르, 벨기에까지 조기 퇴소를 결정하면서 이제 개판이라는 걸 숨길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국무총리가 기자회견하고 긴급 대책과 함께 중앙정부가 챙기겠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림을 다시 보시면 온열 환자는 K-팝 탓, 누구 탓, 뭐 탓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이제 이 끔찍한 혐한 체험 행사가 끝나면 또 여가부는 행안부 탓, 행안부는 문체부 탓, 문체부는 스카웃 연맹 탓, 연맹은 전라북도 탓, 전북은 다시 여가부 탓, 그리고 현 정부는 전 정부 탓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물웅덩이가 된 잼버리 행사장에서 한 외국인이 쓰러진 환자를 업고 가고 있는데 검정 선글라스를 쓴 경호원들이 이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그러면 왜 하냐? 앞에 대통령과 영부인이 기자들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뒤에 환자를 업고 있는 대회 참가자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난 건지 알겠답니다. 자, 이 사진 보시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 국민학교 다닐 때 사진이랍니다. 이때 보이스카우트 했던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이번 잼버리에도 관심이 지대했다고 하죠. 초등학생 시절인 1969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73년 초까지 4년간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전북에서 열리는 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이 잼버리를 대통령으로서 전폭 지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관심 때문에 개막식에 영부인과 함께 참가했고 진짜 무시무시한 사진을 한 장 더 남깁니다. 저는 이 사진 보면 소름이 돋아요. 애들을 이렇게 쫙 도열시키고 그 가운데로 이렇게 등장하고
참가자들 다 일으켜서 박수치게 하고 그 뒤에 전광판 보세요. 퍼스트레이디 김건희라고 써있죠. 이 행사에 대통령 내외 참가하면서 경호 문제로 소지품 검문 수색하느라고 애들을 2-3시간씩 세워뒀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날 행사 중에 온열 환자로 108명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소방청이 행사 중단 의견을 냈으나 조직위는 그냥 무시하고 감행했다고 하죠.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환자들이 이렇게 테이블이나 복도에 널브러져 있는 영상과 사진도 있고요. 이후에 보도 통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러보고 살피고 점검하고 지휘하는 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도열시키고 사열 의존받고 문제 생기면 인상 쓰고 윽박 지르고 잡아다 가두고 이런 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자, 이 영상은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사건입니다. 200년, 300년 민주주의 역사가 한 방에 비웃음거리로 무너지는 장면이죠. 트럼프라는 괴상한 리더십이 하나 잘못 세워졌다고 해서 수백 년 고초를 겪으면서 쌓아올린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고 마는 모습이죠. 쌓아올리긴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이렇게 참 쉬운데, 참 요즘 우리가 그렇게 될까봐 조마조마합니다. 남은 잼버리 기간 세계에서 찾아온 어린 손님들 사고 없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